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4천선을 재탈환했습니다. 오르는 모습도 탄탄해 보입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이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고란 경제 전문 기자 박수호 매경 이코노미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코스피 지수 거의 롤러코스터 장세나 다름없었는데요.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4,052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100포인트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에요. 고란 기자. 네. 그 상승률로 따지자면 한 2.4% 정도 올랐습니다. 네. 오늘 상승의 배경에는요. 새벽에 지금 전해진 미국에서 전해진 소식인데요. 셧다운 종료 관련돼서 상원에서 표결이 통과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나왔거든요. 아직 셧다운에 이르기까지는 하원도 통과해야 되고 좀 여러 가지 과정이 남았지만 일단 상원 통과라는 첫 번째 관문을 넘어설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아마 시장이 반응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러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중심으로 점점 많이 오르고 있고요.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 이상 오르면서 60만 닉스를 회복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아직 10만 전자는 회복하지 못했고요. 아울러서 이따가 또 얘기 나올 것 같지만 이제 배당 소득 분리 과세 관련돼 가지고 이게 국회를 통과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요. 금융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도 코스피 상승의 배경인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이 오늘은 사는 것 같아요. 최근 외국인 지난주에 한 7천조 원 가까이 팔았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은 사네요. 그것도 좀 좋은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 일주일간 보자면 7조 2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네. 사실 6월부터 증시 상승을 이끌어온 건 외국인의 매수세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무섭게 샀었거든요. 네, 지금 보이네요. 9월부터만 봐더라도 매 주마다 산 네네. 금액이 4조 원을 넘는 주도 있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6월부터 따지면요. 네. 그 11월 매도 나오기 전까지는 18조 정도를 샀었다라고 해요. 네. 그런데 3일부터 7일간 11월 들어서만 지금 7조 3천억을 팔면서 역대 주간 기준으로 보자면 주간 외국인 순매도액으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외국인이 왜 이렇게 팔았을까를 보자면요. 일단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가파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차익 실현 측면에서 매도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 매도세를 보자면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한 2배 정도 더 컸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삼성전자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 매도세가 더 많았다는 건 SK 하이닉스가 그만큼 빠르게 올라왔기 올라와서, 때문에 네. 차익 실현이었고요. 아울러서 그 환율 약세 영향도 약세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환율이 약세를 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을 투자해도 나중에 달러로 바꿔 나갈 때 손실을 보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증시 상승분을 환율 하락으로 약간 상쇄가 되면서 수익률이 약간 줄어든 거 그리고 더 줄어들기 전에 빨리 팔고 나가자라는 느낌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또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또 흔들린 게 AI 거품론 얘기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AI 거품론 속에서 어젠가요?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여기에 대해서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근데 TSMC라는 대만의 반도체 업체에 가서 거기 체육대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네네. AI에 대한 좋은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일단 체육대회라는 게 TSMC가 이제 좀 대만에서는 아무래도 그 제조업체다 보니까 네. 우리 좀 단합하자 이런 것들이 좀 아시아스럽게 하는 그런 행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네. 여기에서 이제 전혀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문제가 없냐 이런 이야기를 해보니까 일단 삼성전자 최근에 뭐 이야기 잘했죠. 뭐 우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하고도 이야기 잘했었고 그랬는데 HMC 뭐 이렇게 삼성 TSMC 그다음에 뭐 SK 하이닉스 이런 쪽하고 지금 현재 우리 엔비디아 때문에 생산 능력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다. 이 말은 뭐냐? 앞으로도 우리는 지금 수요가 너무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지금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네. 뭐 무슨 거품이냐? 그리고 뭐 일종의 일각에서는 이제 그 마이클 버리 이런 그 CEO들이 계속해서 이제 공매도를 지금 걸고 있단 말이에요. 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하락세가 좀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떨어질 것이다.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망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젠슨왕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뭐 변동성은 높지만 많은 부분에서 젠슨왕의 발언을 통해서 조금 4천선 회복이 빨라지지 않았냐. 네, 이렇게 지금 볼수 있겠습니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SK 하이닉스, 삼성 등은 뛰어난 메모리 제조업체다. 엔비디아 지원을 위해서 생산 능력을 확대했다. 뭐 최첨단 메모리 샘플을 받았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도 했나 봐요. 네, 어제 그렇습니다. 체육대회에서. HBM에서는 사실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늦지 않았느냐. 뭐 SK 하이닉스는 HBM을 납품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모범생이지만 삼성전자는 그동안 이쪽에서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좀
덜했다 이랬는데 최근 이제 샘플까지 다 받았고 여기에 메모리뿐만 아니라 이제 HBM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발주처 쪽에서 지금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메시지는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많습니다. 네, AI 거품론이 제기되고 글로벌 증시도 모두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 이런 이벤트에도 좀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지금 지난주 주식시장이 약간 상승세를 멈추고 좀 불안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배당 이슈는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요? 일단 배당 소득 분리 과세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연 2천만 원이 넘는 배당 소득을 올릴 경우에 최고 세율이 45%인 금융소득 종합 과세로 지금까지는 이제 합산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 2천만 원 넘는 배당을 받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면 대주주들이거든요. 그런 대주주들의 경우에는 배당을 늘리고 싶어도 배당을 많이 주면 갑자기 세금이 45%까지 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 분리 과세하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아니라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똑같이 배당을 주고도 세금으로 나가는 게 적기 때문에 배당을 할 유인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 세율을 적용하자라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최고 세율을 35%로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제가 45%라고 했죠. 네, 35%. 야, 10%포인트 주는데 누가 배당 늘리냐라는 얘기가 민주당 쪽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 일부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이 제안한 게 이제 25%가 되고요. 그러니까 어제 나온 게 25%까지 최고 세율을 낮추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좀 반발이 있었습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당 소득을 줄여줬을 때, 배당 과세를 적게 했을 때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냐? 대주주죠. 그럼 이른바 부자죠. 이건 부자 감세다라고 해서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는데요. 아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배당을 확대해서 우리 증시를 활성화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연내 코스피 5천에 사실 한 발짝 굉장히 거의 근접해서 다가섰다가 네. 지난주에 많이 밀렸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 최고 세율을 25%로 낮춘 안이 지금 급격한 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지금 100포인트 올랐네요. 4,054를 지금 기록 중인데요. 이게 정말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 건가요? 그럼요. 아무래도 그 세금의 이슈는 굉장히 컸고요. 45% 때문에 사실은 정권의 지지율,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초반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런 효과까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45%라는 게 그냥 45%가 아니라 종합과세를 하는 거에 합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합산이 되는 것과 분리하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실제로 이제 2천만 원에 넘어가서 합산을 하면 그게 45%의 세율까지 포함했을 때 이 금액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주주 요건까지 이야기까지 나왔고 그랬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세금 많이 내서 좋아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확 올린다 이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그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 여론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한 발 물러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